정부가 돈을 준다는데 나만 몰랐던 걸까요? 어르신, 요즘 TV에 이런 말 자주 들리시죠? 민생 안정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새 정부 복지 정책. 그런데 정작 우리 주변에서는 나는 해당 안 되는 것 같더라. 신청하라고 해놓고 조건이 까다롭대 이런 말만 들립니다. 그냥 포기하셨나요? 이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수백만 원을 놓치는 겁니다. 정부는 이미 2025년 하반기부터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민생지원금 제도를 대거 신설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건 뉴스에도 자세히 안 나옵니다. 제가 직접 시청과 복지센터 자료를 모으고 어르신들 상담해드리며 정리한 받을 수 있는 돈만 최소 5가지 이상입니다. 전기가스 요금 지원, 이동보조금, 장보기 바우처, 긴급생계 지원금, 치매질환 연계 건강수당까지 이렇게 많다고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조건은 뭔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15년 이상 시니어 복지제도와 정부 보조금 안내를 도와드린 고령층 생활복지 전문가 정지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말 다 빼고 꼭 필요한 정보만 쑥쑥 뽑아서 드리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놓치기 쉬운 숨은 지원금 보너스 정보도 있습니다. 특히 장애 등급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시력청력 기기 보조금, 지자체에서 따로 주는 교통보조비까지. 이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영상을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아니, 김 여사님은 신청해서 받았다는데 왜 나는 몰랐지?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어르신들 모임이나 경로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정작 제대로 받은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라는 것. 이거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챙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60대 이상 시니어 중 절반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잡해서 못하겠다. 내가 해당되는지도 모르겠다.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몰라서 못 받는 거죠. 나는 복지관에서 설명 들었는데 거기서 도와주더라고요. 같이 가서 신청서도 써주고. 나는 그런 거 하는 줄도 몰랐어. 말이라도 해주지. 이렇게 입소문으로만 전해지는 상황에서 빠른 사람은 몇십만 원씩 받고 있는데 늦은 사람은 놓쳐버리는 현실.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런 복지제도 대부분이 선착순이거나 연 단위 예산 소진제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즉, 빨리 신청한 사람이 혜택을 받고 늦으면 그냥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십 명 시니어 어르신들께 상담하면서 직접 정리한 핵심 팁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대부분이 모르는 숨은 보조금 정보도 있으니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신 전기가스 요금 지원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겨울엔 난방비, 여름엔 냉방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록자 등은 우선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단순히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작년 겨울에 가스비 30만 원 넘게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 그런데 옆집 김 여사님은 10만 원 할인받았대요. 차이가 너무 나서 속상했어요.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59,400원에서 152,100원까지 지급됩니다.
1인 가구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절기 10월부터 3월과 하절기 7월에서 9월로 나뉘어 에너지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놓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 제일 쉬운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꿀팁 하나. 전기요금 할인은 한국전력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다자녀, 대가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라면 최대 월 1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자동 지원 안 됨. 에너지 바우처는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전기요금 할인은 한국전력 콜센터 123번으로 전화. 이런 간단한 걸 몰라서 수십만 원 손해 보셨던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복지는 신청이 반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교통비를 줄여주는 이동보조금 이야기해드릴게요. 이건 전국민 대상이 아닌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시니어만 받을 수 있는 비밀 제도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이동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비는 작지만 매달 쌓이면 큰 부담이 되죠. 그런데 이걸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대상 교통비 지원 제도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제도가 노인 무료 교통카드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하철, 시내버스 무료 탑승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하지만 이 제도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만 65세 이상 시민이 서울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노인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수도권 전철, 서울 시내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지하철 탈 때마다 계속 돈 나가길래 이상하다 했지. 알고 보니 이 카드 신청 안 해서 그랬더라고. 친구가 알려줘서 부랴부랴 동사무소 갔지 뭐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이동보조비도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어르신 교통복지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5,000원에서 1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또한 강원도 정선군, 전라북도 일부 군 단위 지역은 1년에 10만 원 내외의 이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자체 복지포털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 최근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나 장기통원 치료자 분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 중입니다. 이동보조금 제도 요약 정리해드리며요. 서울시 노인교통복지카드 지하철, 버스 무료. 경기도 지방 월 5,000에서 1만 원 지역화폐 형태의 교통수당.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및 교통약자 대상사 전등록 필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세요? 매일 버스를 2번만 타신다고 해도 한 달이면 6만 원, 1년이면 72만 원입니다. 이걸 정부가 대신 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라 그냥 내 돈으로 다 낸 거였네. 교통비는 생활비의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늘 쓰면서도 신경 못 쓰는 항목이죠. 그래서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마련한 제도인 만큼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매달 장보기 물가를 확 줄여 주는 장보기 바우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건 생계비 줄이는데 직접적인 도움되는 제도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도는 바로 장보기 바우처, 즉 식품 구입 지원금입니다. 요즘 장 한번 보면 깜짝 놀라시죠?
상추 한 단, 계란 한 판 가격이 예전에 2배는 된 것 같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이 장보기 바우처입니다. 이 제도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고령자 단독 가구나 중위소득 70% 이하의 시니어 가정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자체별로 이름은 다르지만 식품 바우처, 생활지원금, 기초생계 바우처 등의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나는 혼자 살아서 별로 혜택 없을 줄 알았는데 동사무소에서 식품 꾸러미 신청하라고 해서 받아봤거든요. 계란이랑 우유, 김까지 들어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서울시 강서구의 경우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에게 월 3만 원 상당의 식품 구입 카드를 지급합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월 2만에서 5만 원 상당의 장보기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구시 일부 구에서는 전통시장 바우처를 나눠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핵심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자격 확인 후 접수해 주십니다.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 단독세대는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되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무조건 지원됩니다. 이 바우처가 큰 도움되는 이유는 지정된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지자체는 배달앱 사용도 허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2024년부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시니어를 위해 종이 바우처와 모바일 카드 동시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스마트폰이 없으신 어르신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고령자 물가 부담을 줄이자. 이 제도 요약해드리면요. 서울시 강서구 65세 이상 단독가구 식품 바우처 월 3만 원. 수원시 지역카페 형태 월 25만 원 장보기 지원. 대전시 종이 모바일 동시 바우처 전통시장 사용 가능.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꼭 한 번은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어르신 건강과 관련된 건강관리 수당과 질환연계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특히 만성질환자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관리 수당과 질환연계 지원금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꼭 주목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제도는 노인 만성질환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일정 소득 이하의 만성질환자에게 건강관리 수당을 월 2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서울 은평구, 경기 안산시, 전북 군산시 등에서 운영 중이며 확대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는 만 65세 이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시니어에게 월 3만 원 상당의 건강관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 동네 보건소에서 정기진료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병원비는 그렇다 쳐도 약값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받으니까 약국에서 약 타는 부담이 줄었어요.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는 치매 조기검진 연계 바우처도 있습니다.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검진비 전액 무료, 치료비, 일부 지원, 심한 경우에는 간병비 연계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치매 안심센터와 연결된 복지 지원금은 간과하기 쉬운데요. 서울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 단독 거주자나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분께 월 최대 10만 원의 간병 지원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질환 연계 건강관리 사업으로 일형 당뇨 인슐린 주사기 바우처 지급, 관절염 환자 무릎 보호대, 찜질기 등 실물 지원,
안질환 환자 저시력 보조기기 구입비 일부 지원 같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예전엔 이런 거 내가 몰라서 그냥 내 돈으로 다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신청만 하면 주는 거더라고요. 이런 제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질병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질병이 의심되거나 검진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요약해드리면 건강관리 수당 월 25만 원, 고혈압 당뇨 등 대상, 치매 조기검진비 무료 간병비 월 최대 10만 원, 질환별 물품 바우처 안질환, 관절염 등 이런 정보는 주변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특히 홀몸 어르신일수록 정보에서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가족 문제로 생계가 막막할 때 받을 수 있는 긴급생활비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제도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도는 긴급생계지원금입니다. 이름 그대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화재 또는 가족 해체로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국가가 신속하게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긴급 상황이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정 어르신은 아들 부부와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동안 아들이 하던 자영업이 중단되었고 가게 수입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정 어르신은 급히 주민센터를 찾아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문의했고 일주일 만에 생계비 100만 원과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례비까지도 폭넓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황에 따라 일회성 지원이 아닌 최대 6개월간 지원이 지속될 수 있고 별도 연장도 가능합니다.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화재, 천재지변, 가족 해체, 이혼, 사망 등 서울시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중위소득 75% 이하라면 해당될 수 있으며 각 지자체에 따라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달라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경제활동 중단 또는 자녀 독립으로 인한 생계위기가 인정되어 신청이 원활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너무 알려지지 않아 2024년부터 찾아가는 긴급복지신청 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복지 플래너를 요청하면 가정 방문까지 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약해드리면 생계비 1인 기준 월 65만 원, 2인 이상은 그 이상 지원, 의료비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 주거비 임시거주비 또는 임대료 지원, 신청 경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신청하면 3일 이내 긴급심사가 진행되고 상황에 따라 일주일 내 현금 지급까지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몰랐으면 정말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신청하고 나니까 숨통이 트였어요. 정말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 긴급생계지원금. 나도 해당될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 정부 지원금 총정리와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전기가스요금, 이동지원, 장보기 바우처, 건강관리 수당, 긴급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숨은 지원금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서울시는 서울형 복지제도를 통해 저소득 시니어 1인 가구에 매달 최대 15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건 국가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기에 서울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게다가 동주민센터에
별도 공고 없이 신청받는 경우도 많아 아는 사람만 받는 제도로 불리죠. 부산시의 경우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교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해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에게 매달 3만 원 교통비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가 아닌 부산시 자체 사업입니다. 또한 광주시는 저소득, 독거노인 냉난 방비 지원 사업을 통해 계절마다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급하며 대구시는 70세 이상 노인을 위한 긴급 약제비 지원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런 지자체 제도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므로 중앙정부 사이트에서는 조회 불가, 동주민센터 공지나 복지 담당 공무원의 안내로만 알 수 있음.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현재 어르신 대상 지원금 제도가 뭐가 있나요? 라고 묻는 것. 저기요, 저는 70대인데 요즘 노인한테 나오는 지원금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어르신이면 동절기 난방비랑 일자리 참여하시면 교통비도 나오고요. 복지 포인트도 드릴 수 있어요. 또한 보건소에서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치과치료 보조금, 한방진료, 쿠폰 등 지역 한정 건강복지도 운영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통합조회 사이트도 정리해 드립니다. 복지로 www.bokjiro 고 KR 나의 복지 정보에서 조회 정부24 www 거부 KR 생활지원 카테고리 활용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 상담원이 바로 설명해 줍니다. 이 모든 정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한번 조회해 보시고 주민센터에도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와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가 해당되는지 복지로와 정부24에서 한번 조회해 보기. 둘째,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현재 시니어 대상 지원금 뭐 있냐고 묻기. 셋째,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서 함께 챙기기. 정보는 아는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는 자산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매달 5만 원, 10만 원이 가게에 큰 보탬이 됩니다.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바로 알아보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끝으로 강조드립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길,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행동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이거 우리 엄마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친구한테 알려줘야겠다 하는 생각 드셨다면요. 지금 바로 실천해 주세요. 첫 번째,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로 이 영상을 추천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돈 되는 정보, 놓치면 손해보는 제도를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댓글 남겨주세요. 나는 이 제도 신청해봤다. 우리 동네에선 이런 지원이 있다. 이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등등.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 정보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 친구 모임방, 시니어 커뮤니티에 공유해주세요. 혹시 너 이거 신청했어? 이거 우리 아버지도 받을 수 있어?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공유. 몰라서 못 받는 일, 이젠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